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벌써 15년째 같은 메뉴,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한 여자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1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걸음걸이, 그 어깨 라인. 바로 제 전처 수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든 커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연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소박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항상 완벽하게 세팅했던 헤어스타일도 단순하게 묶어 올렸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연 옆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딸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뭔가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중학생인 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수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깊고 슬픈 하지만 따뜻한 그 눈빛. 현우 오빠. 수연의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 성숙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수연 옆에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코가, 입술이 마치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아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소야, 이분은 엄마의 옛날 친구야. 미소. 그 아이의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졌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미소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안녕, 미소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끝난 과거를 다시 들춰내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의 평온한 생활에 파문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하지만 수연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 좋다. 가까운 곳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 우리는 함께 걸어가며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미소만 신나게 주변을 구경하며 걸었죠. 그런 미소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우스꽝스러웠어요.
수연과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수연을 다시 보니 1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눈가에 가는 주름이 생겼고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다시 결혼했고 아들도 하나 있고. 저는 가능한 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그렇구나. 다행이에요.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그때 미소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깜짝 놀란 저는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었어요. 아저씨 손에서 커피 냄새가 나거든요. 저희 엄마도 아메리카노를 제일 좋아해요.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과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거든요. 미소야, 엄마랑 아저씨가 이야기 좀 해야 하니까 저기 가서 그림책 보고 있을래?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코너로 가자 카페 안에는 저와 수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깊은 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 오늘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10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세요? 언젠가 오빠가 정말 행복해지면 그때 진실을 말해드리겠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그날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마지막 말. 그때 말한 진실이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이 미소가 있는 곳을 바라보더니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소요. 미소가 바로 그 진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소가 무슨 진실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연아, 무슨 소리야? 미소가 무슨. 조용히 해주세요. 수연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미소가 들을까봐.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미소는 오빠 딸이에요.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이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미소는 올해 10살이에요. 우리가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수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오빠는 그때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수연과 결혼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수연은 똑똑하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거든요. 결혼 초기 2-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은 IT 회사를 차릴 때도 모든 걸 포기하고 도와줬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줬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줬습니다. 현우야, 우리 꼭 성공할 거야. 나는 당신을 믿어. 그때 수연이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임신을 간절히 원했어요. 아이 용품을 미리 사놓고 아이 이름도 미리 지어놓고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6개월째에 유산을 했어요.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연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고 병원에 급하게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수연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웃음을 잃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몇 달 동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수연을 돌봐야 했는데 마침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할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수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계속됐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수연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 역시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은 기울어가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이혼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힘든 시기니까 조금만 참자. 하지만 수연은 진심이었어요.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화를 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자는 거야? 부부가 그런 거 아니잖아. 포기가 아니야. 현실을 인정하는 거지.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계속 싸웠습니다. 작은 일로도 큰 소리가 났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연이 힘든 시기에 저를 버린다고 생각했고 수연은 제가 자신보다 일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까지도 서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차갑고 무미건조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그날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언젠가 당신이 정말 행복해지면 그때 내가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저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른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게 수연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회사도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혼자서 원룸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5년 전에 지금의 아내 은주를 만났습니다. 은주는 저와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밝고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제 아픈 과거를 모두 이해해 줬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앞으로만 보며 살아요. 은주의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은주와 결혼한 후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3년 전에는 아들 준호도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수연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수연아,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미소가, 미소가 아빠를 찾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를 찾는다고?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리라고 했는데 미소가 아빠 그림을 그렸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아빠를.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아빠를 그린 거냐고 물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아빠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아이 코너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는 미소를 바라보니 정말 제 어린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수연이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미소가 아파요. 아프다고?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야?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미소가 수술을 받기 전에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수술이 위험한 거야? 성공 확률은 90% 정도예요. 하지만 그래도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미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천진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제 딸이라면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제게는 새로운 가정이 있고 은주와 준호가 있거든요. 갑자기 전처의 딸이 제 딸이라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아,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DNA 검사를 하면 되죠.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냥 미소에게 아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미소가 저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저기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소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데? 제가 물었어요. 아빠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아빠를 찾아서 행복해져요. 미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미소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네, 엄마. 미소가 순순히 대답했어요. 수연이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예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수연의 연락처였어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미소야, 안녕. 두 사람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미소가 제 딸일까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가정을 생각하면 은주와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일찍 왔네? 은주가 밝게 웃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아빠, 준호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축구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골 넣었어? 저는 준호를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은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소가 제 딸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계속 바라보면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수연이 준 종이를 다시 꺼내봤어요. 그리고 결국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나야, 현우. 오빠. 수연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DNA 검사 해보자. 수연과 만나기로 한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수연과 미소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의 미소는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작은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런 미소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빠 기다리셨어요? 수연이 조금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저는 미소에게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미소야, 안녕? 안녕하세요, 아저씨.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그러게, 정말 좋은 날씨야.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소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해. 우와, 컴퓨터 잘하세요? 저도 컴퓨터 게임 좋아해요. 그래,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퍼즐 게임이요. 머리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재미있어요. 미소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어릴 때 퍼즐과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했거든요. 벤치에 다시 앉아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아저씨랑 잠깐 중요한 이야기 해야 하니까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래? 네. 미소가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미소가 멀어지자 수연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정말 검사 받으실 거예요? 응. 확실하게 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병원에서 받은 검사 키트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대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수연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임신 사실을.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도 기억하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임신 사실을 안 건 이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수연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미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네. 하루하루 싸우기만 했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 얘기를 꺼내면 오빠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의 말이 맞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잃은 후에 오빠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제가 불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연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오빠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저는 미소와 함께.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지 않았어? 많이 힘들었죠.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특히 미소가 어릴 때는 밤새 울어서 잠도 못 자고 아프면 병원에 혼자 데리고 가고 주변에 도움 받을 사람은 없었어?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걱정하실까봐. 수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냥 혼자 다 감당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수연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이 됐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어? 처음엔 재택근무로 번역 일을 했어요. 미소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나중에는 작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요. 수연은 대학 시절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토익 만점에 회화도 유창했거든요. 지금도 학원에서 일해? 네. 다행히 원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미소 때문에 급하게 빠져야 할 때도 이해해 주세요. 그때 미소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저기 강아지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 우리 미소가 강아지 좋아하지?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 나중에 커서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미소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었는데 부모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소야, 어떤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요. 크고 착한 강아지잖아요. 좋은 선택이야. 골든 리트리버는 정말 친근하거든. 아저씨도 강아지 키워요? 미소가 궁금해했어요. 아니, 지금은 안 키워. 하지만 언젠가는 키우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소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손이 따뜻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제 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소야, 다시 놀다 올까? 수연이 말했어요. 네. 미소가 다시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이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소가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미소가 좋더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소는 평소에 낯가림이 심한 편인데 오빠한테는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 아마 혈육이라서 그런가 봐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미소가 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거든요. 수연아, 그런데
미소 심장병은 언제부터 알았어? 수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작년 여름에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어요.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숨도 가빠하고 검사를 받아보니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몰랐어? 증상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약한 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은 언제 해야 해? 빠르면 다음 달이요. 더 늦으면 위험하다고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수술비는 많이 들어? 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죠.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미소가 수술 받기 전에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해요.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미소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지난주에 갑자기 물어봤어요. 엄마, 나한테 아빠가 있을까? 수술하기 전에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라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결심했어요. 오빠를 찾아가기로.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다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웃고 있는 그 아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해줘. 미소가 정말 내 딸이야? 수연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100% 확신해요. 미소는 오빠 딸이에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럼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오빠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을게요. 다만, 다만? 미소가 아빠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술 받을 때 용기가 날 테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제게는 은주와 준호가 있는데 갑자기 미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 부담 갖지 마세요. 수연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혼자 잘 키워왔어요. 앞으로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약 정말 미소가 제 딸이라면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거든요. 그때 미소가 다시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저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수연이 물었어요. 햄버거. 미소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가까운 곳에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어.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햄버거 집으로 갔습니다. 미소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저씨, 이 햄버거 정말 맛있어요. 미소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소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수학을 제일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꿈은 의사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저처럼 심장이 아픈 친구들도 많거든요. 미소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자기 자신도 아픈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정말 착했거든요. 훌륭한 꿈이야. 꼭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제가 격려해 줬습니다.
정말요?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미소가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이 말했습니다. 미소가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미소가 정말 좋아.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응, 기다리고 있을게. 헤어지면서 미소가 저에게 뛰어와 안겼습니다. 아저씨, 또 만날 수 있죠? 그 작은 몸을 안으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물론이야, 미소야. 약속? 미소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약속했습니다. 약속? 집에 돌아와서 은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생각해 보기로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미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 따뜻한 손길. 정말 제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지금의 평온한 가정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3일 후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결과 나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9.9% 일치예요. 미소는 정말 오빠 딸이에요.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소가 정말 제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의 얼굴이 떠올랐고 문득문득 그 아이 생각에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은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결혼 전에 전처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갑자기 전처의 딸이 제 친딸이라고 나타났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은주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은주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은주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은주가 심각한 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회사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야.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지난주에 전철을 만났어.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철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저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 수연을 본 것부터 미소와의 만남,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은주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당신 딸이라는 거야? 응. 검사 결과상으로는 그래. 은주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 정말 몰랐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바로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잘 모르겠어. 그 아이가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심장병? 은주의 표정이 놀란 것으로 바뀌었어요. 선천성 심장병이래. 수술 받기 전에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은주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은주야,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갑자기 딸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
은주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와 앉으며 말했어요. 현우야,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그날 저녁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준호만 모르는 채 신나게 떠들었고, 저와 은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미소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라고? 어디야? 지금 응급실이에요.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 울고 있었어요. 수연아, 미소는 어떻게 됐어? 지금 검사 중이에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졌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아빠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예정보다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요? 수연이 급하게 물었어요. 이번 주 안에는 해야겠어요.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수연이 쓰러질 듯 휘청했어요. 저는 수연을 부축하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죠? 90% 정도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수술인 건 분명해요. 미소가 깨어났을 때는 저녁이 되어서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미소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저씨, 미소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미소야. 괜찮아?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금 아파요. 하지만 아저씨가 와주셨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저를 생각해주는 미소가 고마웠습니다. 미소야, 수술 받아야 한대. 무섭지 않아?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미소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저씨가 옆에 있어 주시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물론이지. 아저씨가 계속 옆에 있을게. 정말요? 수술할 때도요? 응, 수술할 때도. 미소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마치 아빠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소는 모르고 있지만 저는 정말 미소의 아빠였거든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과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아, 미소에게 내가 아빠라는 걸 언제 말할 거야? 오빠가 원한다면 수술 전에 말할게요. 그게 미소에게 도움이 될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아빠가 있다는 걸 알면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 아이, 어떻게 됐어? 응급실에 실려갔어. 수술을 빨리 해야 한대. 은주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내 딸이니까.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야, 나도 생각해 봤어. 아이가 아프다는데 외면할 수는 없잖아. 은주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솔직하게 말해야 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흔들리게 하면 안 돼.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은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준호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그럼 제게 누나가 생긴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누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준호보다 몇 살 위고. 준호가 신나게 물었어요. 누나 만나볼 수 있어요? 곧 만나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누나가 지금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해. 그럼 빨리 낫게 해줘야죠.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미소를 만나기도 전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일 후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그 전날 밤 저는 미소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연과 미소를 만났을 때 미소는 생각보다 밝은 모습이었어요. 아저씨, 내일 수술 받아요. 그래, 미소야. 무섭지 않아? 조금 무섭지만 수술 받고 나면 건강해질 거잖아요. 정말 대견한 아이였어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씩씩할 수 있다니. 미소야, 아저씨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는 수연을 바라본 후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미소 아빠야. 미소가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요? 응, 미소 아빠야.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 아빠세요? 응, 정말이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갑자기 미소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저 아빠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아빠를 그리워했던 그 작은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미소야, 미안해. 아빠가 이제까지 몰랐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10년 동안 기다려왔을 거예요. 아빠, 그럼 내일 수술할 때 옆에 있어 주실 거죠? 물론이야. 아빠가 계속 옆에 있을게. 그럼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미소가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은주도 함께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미소를 보는 순간 은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미소구나. 은주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소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머니가 아빠 부인이시라고. 그래, 맞아. 앞으로 잘 지내자. 은주가 미소의 손을 잡아줬어요. 준호도 왔어요. 처음 보는 누나에게 조금 쑥스러워했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누나 수술 받고 나면 저랑 게임할 수 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누나가 게임도 잘해. 미소가 웃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미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수술 잘 받고 나올게요. 그리고 앞으로 아빠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 미소야. 수술 잘 받고 나와.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이 시작된 후 4시간 동안 우리는 모두 기다렸습니다. 수연, 은주, 준호, 그리고 저.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모두 미소만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수연이 울면서 고마워했고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소가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아빠였어요. 응, 미소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저 수술 잘 받았어요? 응, 정말 잘 받았어. 이제 건강해질 거야.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랑 많이 놀 수 있겠네요.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미소와 이야기하고 책도 읽어주고 게임도 같이 했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은주도 자주 와서 미소를 돌봐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정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미소야, 아주머니가 맛있는 죽 끓여왔어. 은주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감사해요. 미소가 기뻐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정말 좋은 누나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서도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빨리 나와서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준호가 말했어요. 정말 갈 수 있어요? 미소가 신나했습니다. 물론이지. 제가 대답했어요. 퇴원하는 날 미소가 저에게 편지를 주었어요. 아빠께 아빠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10년 동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정말 좋은 아빠세요. 아빠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수술도 무섭지 않았어요. 앞으로 아빠와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은주 이모와 준호도 정말 좋아요. 우리 모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아빠 사랑해요. 미소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알지 못했던 딸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미소의 수술이 성공한 후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갑자기 가족이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해 갔습니다. 미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수연도 함께 와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주와 수연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미소 때문에 점점 가까워졌어요. 은주 씨, 미소가 정말 은주 씨를 좋아해요. 수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저도 미소가 정말 사랑스러워요. 제 딸 같아요. 은주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수연이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달 후 미소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보내는 생일이었거든요. 아빠, 생일 파티 해도 돼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큰 생일 파티를 해주자. 제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미소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은주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줬고 준호는 미소를 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미소가 원하던 큰 곰인형을 준비했어요. 생일 파티 날 미소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후 소원을 빌어 미소야. 제가 말했어요. 미소가 눈을 감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제 소원은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말에 모든 어른들이 뭉클해했어요. 미소야, 아빠가 선물이 있어. 저는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와, 미소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곰인형이에요.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미소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준호도 자기가 그린 그림을 선물했어요. 가족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미소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그림 잘 그렸다. 누나가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둘게. 미소가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이 끝나고 미소와 수연이 집으로 돌아간 후 은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오늘 정말 좋았어. 은주야, 정말 고마워. 미소를 이렇게 받아줘서. 이제 미소도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씩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속상해하며 집에 왔어요. 아빠,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 준호는 누나가 2명이라고. 그리고 누나 엄마가 다르다고. 준호가 울먹였어요. 아이들 세계에서도 복잡한 가족 관계는 화제가 되는 모양이었어요. 준호야,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미소는 분명히 준호의 누나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가족이라는 건 피가 섞였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미소 누나랑 계속 가족이에요? 물론이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가족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연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미소와 함께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수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미소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도 미소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 그리고 은주 씨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미소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니까 고마워요. 수연의 말에 저도 은주가 새삼 고마웠어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미소를 받아들여준 은주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미소에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를 받은 거예요. 아빠, 저 어떤 사진을 가져가야 할까요? 미소가 고민스럽게 물었어요. 미소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가면 돼.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사진관에서 찍는 정식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수연, 미소, 저, 은주, 준호. 5명이 함께 찍는 특별한 사진이었어요. 사진사가 조금 어리둥절해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미소가 중앙에 서고 제가 한쪽에, 수연이 다른 쪽에 섰어요. 은주와 준호는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완성된 사진을 받아본 미소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와,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미소가 사진을 소중히 안았어요. 선생님이 가족 사진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마 미소는 가족이 많아서 행복하겠다고 하실 거예요. 미소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며칠 후 미소가 신나게 집에 와서 말했거든요. 아빠, 선생님이 우리 가족 사진을 보고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래,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그리고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미소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좋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복잡한 가족 형태였지만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나자 미소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미소가 이렇게 빨리 회복한 건 마음이 안정되어서인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였나 봅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감동받았어요. 이제 미소는 일주일의 절반은 수연과 절반은 우리와 함께 지내요. 두 집을 오가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배의 사랑을 받는다며 좋아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미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은주 이모도 있고, 준호도 있잖아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친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 순수한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연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인정받아 원장 제안을 받았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수연이 말했어요. 미소도 건강해졌고 저도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다행이야. 정말 수고 많았어. 오빠도 고마워요. 미소의 아빠가 되어줘서 그런 수연을 보니 뿌듯했어요. 10년 전 이혼할 때의 상처받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5명이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미소와 준호는 신나게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평범한 가족 같네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평범하지는 않죠. 수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가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뛰어노는 미소와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전처와 딸을 만나고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가고 아빠, 준호야, 같이 놀아요. 미소가 저희를 부르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가자, 준호야. 저는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한 지붕 아래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 가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소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 자주 이렇게 같이 놀아요. 그래, 미소야. 자주 같이 놀자. 약속? 약속?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늦게 시작한 아빠 역할이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소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준호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소의 꿈은 여전히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의지도 강해서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의사가 될게요. 미소가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합니다. 준호는 미소를 진짜 누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미소를 아끼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누나,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 거야. 준호가 으스대며 말하는 걸 보면 웃음이 나와요. 수연은 지금 새로운 사랑을 만나 다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는데 미소도 정말 좋아해요.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다시 결혼해도.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확신 있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수연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미소도 새 아빠를 좋아하잖아. 고마워요, 오빠. 오빠 덕분에 이런 행복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은주는 여전히 미소를 친딸처럼 아껴줍니다. 때로는 수연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기도 해요. 미소야, 감기 조심해. 환절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은주가 미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소의 졸업식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수연과 수연의 새 남편까지 포함해서 6명이 함께 갔어요. 미소가 졸업장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미소가 우리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졸업식 후에 미소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미소가 워낙 훌륭한 아이라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소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미소야, 아빠도 미소 덕분에 가족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 가족의 진짜 의미요? 응. 가족이라는 건 피가 섞였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야. 미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복잡했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가족이 되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의 형태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완전한 가족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모든 가족에게는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가며 더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가족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씩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미소는 이제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딸이 되었습니다. 10년 늦게 만났지만 그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미소가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소야. 이 간단한 대화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화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서울에서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가정을 응원합니다.